화이트 톤의 우아한 감성을 갖고 있으면서 고성능의 스펙인 데스크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힉튜브입니다. 제 몸과 비교를 해보면은 딱 봐도 거대한 데스크탑이죠. 오늘은 정말 고사양의 이그닉 빅타워 4747KT 데스크탑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그닉의 제품들을 정말 많이 리뷰를 했는데 오늘이 그 중에서 단연 최고봉입니다. 이그닉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빅타워랑 미들타워는 이그닉의 고성능 게이밍 라인업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빅타워에 해당되는 그런 데스크탑입니다.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펙 먼저 한번 볼까요? CPU는 인텔 i7 14700KF, 메인보드는 인텔 Z790,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ti, 램은 DDR5 64GB, 저장 장치는 SSD 2TB, 파워는 1000W, 그리고 순행 쿨러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긴 한데 제가 사고 싶은 그런 구성 중 하나거든요. 일단은 성능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하고 외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제가 그동안 리뷰를 했던 이그닉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사실 고성능 게이밍 데스크탑이라고 한다면은 독특한 디자인이거나 아니면은 강렬한 인상을 주는 무언가가 있거나 이렇게 약간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는데, 이 데스크탑은 흰색 하나로 안정적인 느낌을 줌과 동시에 여기 글라스를 통해 내부 부품을 볼 수 있고 또 쿨러에 LED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서 감성을 한층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 메쉬 필터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추후에 먼지가 많이 쌓였을 때 정말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고, 앞쪽 상단에는 전원 포트, 오디오 포트, USB-A 포트가 있는데 C타입 포트가 뒤에만 있고 여기 이렇게 앞에 없는 거는 살짝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안에 제품을 한번 볼까요? CPU는 i7 14700KF였죠?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고성능의 라인업에서 주로 보이며 출시한 지 몇 달밖에 안 돼 정말 따끈따끈한 CPU죠. 물론 여러 아쉬운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CPU는 농담 삼아서 14대 CPU 중에 유일한 희망 중 하나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죠. 메인보드는 Z790으로 마찬가지로 고성능의 CPU와 어울리는 보드로서 USB 3.2 Gen2 A 포트와 C 포트를 지원하며 다양한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거의 제 팔뚝 길이만한 거는 그래픽카드입니다. RTX 4070ti로 성능에 맞게 압도적인 크기를 보여주죠. 근데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 하단에 지지대를 하나 구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의 벤치 점수를 비교하는 사이트인 패스마크에서 5위 내에 들 정도로 수준급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웅장한 그래픽카드를 보자마자 바로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램은 32GB 2개가 들어가서 총 64GB입니다. 4개의 슬롯이 있고 최대 192GB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 편집자로서 정말 입에 군침이 싹 돕니다. 그리고 SSD는 2TB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총 4개의 M.2 NVMe SSD를 장착할 수 있고 3개의 2.5인치 저장장치 베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통해서 공냉 방식, 순행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순행 쿨러 시스템이 적용된 버전입니다. 14세대 CPU가 발열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공냉 쿨러보다는 순행 쿨러가 조금은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파워는 용량이 1000W로 뛰어난 전력 효율과 높은 안정성을 보장해줍니다. 일단은 스펙을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읽기만 했는데도 우람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구매를 하실 때 SSD나 램의 용량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냉 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내고요. 자, 이제 스펙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인게임에서 그리고 작업 환경에서는 이 컴퓨터가 얼마나 잘 돌아갈까겠죠? 다만 현재 조건상 QHD 모니터가 아닌 FHD 모니터로 측정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를 실행해봤습니다. 그래픽 설정으로 가보면은 다 높음인 최고 사양으로 되어 있고 파티클은 울트라로 되어 있네요. 화면 세로 고침 주기와 동적 해상도를 120프레임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랑 게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게임이 너무 갓게임이라 그런지 매칭이 전혀 안 잡혀서 캠페인으로 가봤습니다. 은근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게임 초기 환경에서 CPU의 사용량과 온도, GPU의 온도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200대로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게임은 권장 사양이 높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너무 부드럽게 게임을 했습니다. 또 이런 대규모 폭발이 있는 장면에서는 어떨까 역시 궁금했는데 프레임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래도 170대 이상을 유지하고 금방 200대로 다시 오르더라고요. 아마 교전 장면에서는 180에서 200대 사이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로비 프레임을 일단 60으로 제한하고 인게임 프레임은 16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기본 울트라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최적화 갓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울트라로 기본 설정이 된 것은 이 컴퓨터는 높은 성능의 데스크탑 중 하나다라는 소리입니다. 주변 사람이 가장 많은 게임 대기실에서도 끊김이나 버벅임이 전혀 없고 프레임을 160을 고정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PU와 GPU의 현재 사용량 및 온도도 매우 원활한 편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약간 버거운 컴퓨터들은 헬기를 탈 때 그리고 내릴 때 렉이 걸리곤 하는데 이건 당연히 부드럽게 진행이 가능했고 아이템 파밍을 하거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껴본 거는 진짜 부드럽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번 보면은 현재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계속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전투를 했다라기는 좀 애매한데 여기 핵쟁이들이 가만히 있길래 한번 싸워봤는데도 160대에서 프레임이 드랍이 발생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섬광이나 수류탄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싸운다면은 130에서 150 그 사이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반동 잡는 거는 무시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이라 그런 겁니다. 제가 또 왕년엔 기가 막혔거든요. 그리고 스팀 고성능 게임도 한번 해봐야겠죠? 정말 큰돈 썼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픽이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빡센 게임이다 보니 매우 높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진 않네요. 그리고 신나게 거미줄을 타봤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볼 때는 진짜 쉬워 보였는데 드럽게 타기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타다가 다른 시스템은 안정적인데 프레임이 60프레임으로 고정이 되어 있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설정을 안 해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144프레임으로 다시 고정을 한 후 열심히 거미줄을 타봤습니다. 맵이 굉장히 넓고 방대하지만 그렇다고 잔잔한 렉도 없을 정도로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품질이다 보니 텍스처가 깨지거나 흐릿해지는 등의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적이랑 열심히 싸워봤습니다. 적이랑 빡세게 싸웠을 때는 프레임이 144에서 100에서 110으로 떨어지지만 게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CPU의 온도는 약간 올라갔지만 마찬가지로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며 GPU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가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스팀 게임 뭐 할까 싶으면은 얘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타워 안에서 적들을 두들겨 패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주말이 끝나가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아주 타격감 있게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포르자 호라이즌 4입니다. 이건 사실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60프레임으로 고정이고 고급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대부분 매우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매우 높음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뽕이 좀 차더라고요. 게임을 시작해 보면은 최적화가 잘 되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CPU의 사용량은 10% 내외로 엄청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CPU와 GPU의 온도도 평균 40도 내외로 아주 무리 없는 게임 구성 환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품질이 높음 및 매우 높음이니까 주변 자연 환경이나 색감이 변질되지 않고 풍부하고 뚜렷하게 표현이 되네요. 네 번째는 호그와트 레거시인데 이것도 그래픽이 다 울트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누르자마자 울트라만 떠서 솔직히 처음엔 놀랐습니다. 다만 프레임은 제가 160으로 설정을 했는데도 계속 60으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게임을 처음 해봐서 어떻게 바꾸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본 주문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CPU 및 GPU의 온도와 점유율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스토리를 더 나가지 못해서 메인 전투를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게임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전 현재 모든 영상을 캐논 카메라를 통해 4K로 촬영하고 있고 보조 카메라도 Z 플립을 통해 4K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도 매우 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을 이그닉 데스크탑으로 한번 편집을 해봤는데 최적화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점을 감안해도 매우 괜찮게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부드럽다까진 아니지만 적절한 최적화 세팅을 하면은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13세대 CPU를 탑재한 노트북보다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그닉 빅타워 4747KT 데스크탑을 간단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스펙에 맞게 고성능 게임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할 수 있고 4K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할 때도 큰 문제 없이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LED가 달린 쿨러가 한두 개만 더 있었다면 내부 발열 제어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 같고 또 그만큼 감성이 추가될 수가 있으니까 보기에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